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름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사주상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장명도 하고 있습니다. 장명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장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사주상담가로만 알려지는데 이름풀이도 자주 하고요. 그래서 장명가로서의 저의 존재도 여러분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사주는 누구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 완벽하지 못한 사주를 채워주는 것이 이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것이 이름의 첫 번째 역할이고요. 그 외에도 많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떠들썩한 나쁜 쪽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정준영 씨의 이름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영 씨가 그동안 스타로서 잘 나갔었는데 갑자기 카톡방까지 연결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정준영 씨까지 이렇게 큰 피해를 보게 됐단 말이에요. 정준영 씨 입장에서는 큰 피해죠. 정준영 씨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갑자기 발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준영 씨에 대한 사주를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이분의 이름풀이를 보면서 현재 정준영 씨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과 이 이름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준영 씨의 이름풀이를 보면서 많이 놀라실 거예요. 이것은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정준영 씨의 이름 그 자체를 그대로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주 분석은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름풀이를 볼 기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유튜브 내에서도. 제가 정통 장명법으로 정준영 씨의 이름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준영 씨의 사주를 보면은요, 정준영 씨가 이런 한자를 갖고 있어요. 나라 이름 정자에 중걸 준자, 꽃뿌리 영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 장명을 한다 그랬을 때 성명학 이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명학 이론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수리성명학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장명을 하시는 분들 중에 10명 중에 9명,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수리성명학으로 장명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꽉 잡고 있는 장명법이 바로 수리성명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리성명학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론이 있거든요. 수십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런 이론들은 남들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나만 맞다고 주장하는 소수파의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장명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수리성명학 이론에 맞춰야 돼요. 정확히 맞춘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리성명학을 통과된 그 이름을 갖고 자신의 이론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준영 씨가 이렇게 나와 있고 자원오행이 토화목, 발음오행이 금금토, 원형이정 20, 28, 30, 39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장명을 할 때 사용되는 성명학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오행이라는 게 뭐냐? 토화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쬐끄맣게 정준영 씨의 사주가 나와 있죠. 기사년, 병인월, 임자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간은 몰라요. 그러면 이 3주만 봤을 때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은 없고 수기운이 2개입니다. 그러면 3주만 봤을 때 오행의 구성이 어떻게 돼요? 금기운이 없죠. 장명을 할 때에는요, 사주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사주를 분석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장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리성명학 이론에 따른 장명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장명을 의뢰할 때 그때에는 사주 분석을 잘하는 사람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원오행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 사주에서 부족한 오행을 채워주는 것이
장명의 첫 번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뭐가 없어요? 금기운이 없죠. 물론 시주는 모르지만 일단 3주만 봤을 때 금기운이 없고, 시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수기운만 2개 있고요. 그 외에 도와주는 오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기운이 용신운이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자원오행이 이 정자가 토기운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성이니까 이 토기운 하나는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름 2글자가 화기운과 목기운에 해당하는 한자가 들어왔습니다. 잘못됐죠. 왜 잘못됐어요? 이 사주에 부족한 게 금기운이니까 이름에 금기운을 채워줘야죠. 그런데 금기운이 없잖아요. 화기운하고 목기운 2개가 있습니다. 화기운은 내 사주에 2개나 있어요. 목기운은 월지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월지라는 얘기는 이 인목이 앉아있는 자리는 다른 자리보다 2배에서 2배 반의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기운하고 목기운은 내 사주에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또 이름에 화기운하고 목기운을 넣었어요. 그럼 뭘 넣어야 돼요? 이름에. 지금 이 사주가 신약한 사주니까 금기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름 2글자를 다 금기운으로 넣든가 아니면 금기운 하나 수기운 하나 이렇게 넣어야죠. 자원오행이 일단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발음오행은 잘 맞아요. 발음오행은 뭐냐면 목화토금수 오행에 해당하는 한글, 정준영이라는 이름을 보면 지읒 지읒 이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글 발음을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시옷 지읒 치읒은 금기운, 이응 히읗은 토기운, 뭐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발음오행이 금금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토기운하고 금기운은 서로 생해주니까 발음오행에는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형이정을 볼까요? 원형이정이라는 것은 한자의 획수를 갖고 따지는 이론이에요. 획수니까 숫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수리성명학이라는 뜻이 뭐예요? 수리성명학이 숫자에 대한 이론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원형이정 때문에 수리성명학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정준영 씨가 정자가 19획, 준자가 9획, 영자가 11획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4개의 숫자는 서로 더한 거예요. 19하고 9하고 더하면 28, 9하고 11하고 더하면 20, 19하고 11하고 더하면 30, 3개를 다 더하면 39. 이래서 4개의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4개의 숫자가 전부 다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 숫자도 좋은 숫자가 있고 안 좋은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기준으로? 주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주역 이론을 봤을 때 좋은 내용이 있고 안 좋은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 4개의 숫자가 전부 다 좋은 내용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1부터 80까지 표를 다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절반은 나쁜 내용, 절반은 좋은 내용이에요. 다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원형이정 이론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정준영 씨의 20수리를 보면 부정격 만사 허무지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 자체가 좀 안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연령대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0이라는 숫자는요 1세부터 19세까지의 초년기를 나타내고, 28이라는 숫자는요 20세서부터 38세까지의 장년기를 나타내요. 그러면 지금 정준영 씨가 나이가 30, 31살 이 정도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 형격 28수리에 해당이 되네요. 여기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촉격 간낭 고초지상, 형극의 길이 예정되어 있고 횡액이 끊이질 않는 불길한 수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무섭죠. 이름풀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 정도로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구설수에 휘말려 타인과 소소한 쟁투로 공건한 삶을 영위한다. 사람은 좋아 보여도 자기만의 개성이 강하고 쉽게 융화하지 못하는 편협성으로 인해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불안에 떨게 하는 신경가민성 증상이 반복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준영 씨가 신경가민성인지는 어쩐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고초를 겪고 있죠. 지금 현재 최악의 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원형이정 4개의 숫자가 전부 다 좋은 내용이어야 되는데 20이라는 숫자도 안 좋고 28이라는 숫자도 안 좋아요. 그러면 다른 거 볼까요? 30이라는 숫자도 안 좋습니다. 39만 좋아요. 그러니까 4개의 숫자 중에 3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원형의 정도 전혀 안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준영이라는 이름은 수리성명학 이론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준자를 사용했잖아요. 이 가운데 준자가 중걸 준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준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 뛰어날 준자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자 뜻이 좋으니까. 뛰어나다는 뜻이니까 이 준자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자는 이름에 사용하기에는 좋지 않은 한자입니다. 왜 안 좋냐? 사람인자가 들어갔죠. 부수가 사람인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이름에 사람인자가 들어간 한자가 들어가면 안 좋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사람을 배신하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을 죽이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이름에는 사람인자가 들어간 한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있죠. 김대중 대통령이 큰 대자에다 가운데 중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젊었을 때에는 가운데 중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신문 기사를 보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이때 경향신문에 올린 글이거든요. 여러분이 이게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을 보면 버금 중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 인자가 들어간 버금 중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김대중 대통령이 이 버금 중자를 안 쓰고 가운데 중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전국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딱 선출이 되면서 전국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전부 김영삼 의원이 대통령 후보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대중 의원이 후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랑 딱 붙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국적인 인물이 된 거죠. 이름을 바꾸면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유경수 여사. 숫자가 닦을 숫자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뛰어날 준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인자가 들어간 한자라고 하더라도 한자의 뜻이 좋으니까 다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경수 여사가 사용한 이 닦을 숫자라는 것도 수행한다는 뜻이니까 한자의 뜻이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유경수 여사가 어떻게 됐죠? 문세강 총에 맞아서 비명행사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역사적인 인물, 이 두 분의 이름풀이만 보더라도 사람의 이름에 사람인자가 들어간 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입증을 했죠. 정준영 씨입니다. 정준영 씨가 사람인자가 들어간 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곡획장명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획장명법으로 정준영 씨의 이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영 씨가 기사년에 태어났어요. 1989년도 2월 21일이면 기사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곡획장명법이라는 것은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선천수가 주어집니다. 기사년은 37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준영 씨는 선천수가 37입니다. 그 다음 정준영 이 세 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라는 글자를 보면은요, 여기에 성정자가 35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선천수가 37이었는데 35니까 35를 더하면 72가 됩니다. 그리고 준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자는 22에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37 더하기 35 더하기 22는 94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뿌리 영자를 사용하고 있죠. 영자가 19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총 113 곡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3 곡획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획 장명법에 대한 내용이 획수별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획수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 표에 없으면 나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3 곡획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12 곡획이 있고요. 114 곡획이 있습니다. 113 곡획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준영 씨의 이름은 곡획 장명법으로 봤을 때 내용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준영 씨의 이름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정준영 씨의 예를 들어서 입증을 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을 상징하고 그리고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자녀분이나 그리고 본인의 이름도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고 성명학 이론에 잘 맞춰서 좋은 이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자기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름 하나를 더 만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다른 부분에 사용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할 때만 이 이름을 쓴다든가, 일을 할 때만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름 하나 정도를 더 갖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이름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